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39회 명당, 명당의 정의. 자, 우선 위키백과사전에 실린 명당의 정의와 조건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명당이라는 정의가 내려진 실제의 지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명당은 밝은 집터라는 뜻으로 풍수지리상의 좋은 입지를 말한다. 풍수지리 사상에서는 이곳에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후손까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길지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한정된 명당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명당의 요건은 바람은 감추고 물은 얻을 수 있는 장풍득수가 되는 곳이었는데 장풍득수를 위해서는 배산 임수의 지형이 제격이다. 장풍득수는 풍수지리에서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감출장에 얻을 득을 사용하여 바람은 감추고 물은 얻는다는 뜻이다. 겨울에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을 수 있고 농경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용이한 것을 말하며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의 요건이다. 장풍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배산 임수의 지형이 적합하다. 명당을 밝은 집터 또는 길지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였을까요? 자, 우선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선남을 통해 명당이 길지인 길주였다는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권치연에게 본래 길주의 명원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곳을 기반으로 고려를 제압해서 건국한 나라가 명조선이었던 것입니다. 명당 길주는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아리안 X는 호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명 명원이 바로 밝은 땅으로 자, 역사 속 명당이 바로 길주였습니다. 그러면 이 명당인 길주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화산, 창녕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과 창녕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것이 하나라가 처음 건국된 천하의 대법왕청인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들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불후를 인용합니다. 백년사 노산에 있으며 신병루가 있다고 했습니다. 백년사란 부처의 궁전인 대법왕청인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동 길주와 동일한 지명인 창녕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성씨는 창녕 단번으로 성도에서 성씨가 객줄되는 것은 성씨족배의 기본 원칙으로 창녕은 또한 성도인 개경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삼한시대의 불사국의 땅이었던 창녕은 신라 진흥왕 16년에 신라에 합병되었으며 비사벌군 또는 비자회군이라 불렀다. 경도 왕 때 화항군으로 개칭했다가 고려 태종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공민왕과 함께 개혁을 펼치다가 희생된 신돈이 이곳 영산에서 태어났다. 창녕군 선상면 덕골리에 있는 천왕제는 상가복에서 경북 청도군 두곡리로 이어지는 고개로 옛날에는 고개가 하도 험해서 1000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었다 하여 천왕제 또는 천왕현이라고 부른다. 불사국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천조인 대법왕청이 있었던 곳이며 천왕제 천왕현이란 이곳 비당금자 금성의 천재가 있었던 불사국의 땅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현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상기와 같이 1000명이 넘는 고개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창녕은 천조가 있었던 성도 비당금자 금도 발해의 간다라국입니다. 천하 명당지,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창녕이 명당인 길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하 명당 지지의 형사를 살펴봅시다. 천하의 대법왕청인 금성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은 전형적인 남향으로 뒷산인 진산이 천하의 맞산인 금강백두 묘양산이며 개경 서울의 앞 낙양인 풍패 지역에 폐수가 흘러가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이었습니다. 이곳 개경 서울의 진산에
고려의 황제들 다수의 무덤이 있었고 정조대왕에 붙인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었던 현룡원이 개경서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 천하의 명당 지지에 있었던 대표적인 무덤은 어느 곳이 있었을까요? 자, 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곳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이 있었던 곳이 또한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문주이기도 합니다. 살생이 금지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황희도 문화의 군명을 문성유주 실영궐구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 태안 안차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문천의 군명을 매성 문주 이균이라고 합니다. 상계 평안도 자산 황희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는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문주에 있는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환인 환웅 단군의 묘정과 사원이 있는 곳으로 모든 사람이 경배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이것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입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지명입니다. 이곳에 삼성이신 환인 환웅 단군의 묘정과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의 산천조를 인용합니다. 9월산 고을 서쪽 심리에 있으니 곧 아사달산이다. 한 이름은 공오리요 한 이름은 중산 삼이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단군이 처음 평행에 도읍하였다가 후에 또 백악으로 옮겼다 하는데 이 산이다. 주모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이 그만 당장경으로 옮겼으며 후에 도로 이 산으로 와서 숨어 화하여 신이 되었다 한다. 또 작년 및 오늘편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9월산을 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환인의 소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황해도 문화연의 9월산이 시시개천의 무대 삼위태백이었으며 단군 왕검의 아사달산이었던 것입니다. 9월산을 백악이라고 합니다. 현재 청와대의 진산 북악산의 이름이 백악으로 이것이 역사 속에 9월산, 금강산, 묘항산, 백두산, 태백산이며 우리의 역사 지리는 엉망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황해도 문화의 사묘를 인용합니다. 삼성사 9월산 성당리에 있으니 곧 환인 환웅 단군의 사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고사 주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황해도 문화연의 묘전주를 인용합니다. 환인 환웅 환인의 소자로서 속호는 곤시시이다. 단군 생머리에 자세하고 후선은 갈라져서 동북쪽으로 부여가 되고 그 연대는 방고시 세계에 있는 듯하다. 환인이란 황국시대를 이끈 마지막 환인님이시고 환웅천왕이란 기원전 3897년경 신시에 개천하신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로 이분과 단군왕검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단군왕검 이전에 유구했던 상고사의 역사가 신정 동국 여지스남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삭제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곳 금성천조가 있었던 명당인 길주에 황국시대의 마지막 환인님과 환웅천왕인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제정물리의 시원인 단군 왕검의 묘전이 있었던 천하의 명당 지지였습니다. 명당이란 바로 밝은 박당입니다. 황제 명당지. 자,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당의 교본인 지역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명당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우선 일상적으로 정립된 명당이라는 조건들의 정의를 대충 일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과 장풍, 둑수. 풍수라는 말은 바람을 맞고 물을 얻는다는 뜻인 장풍, 둑수를 줄인 말로 생명을 불어넣는 지기를 살피는 것이다. 자연에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물로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 바람과 물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 그것을 지리적인 조건에 맞춰 해석하는데
산세, 지세, 수세 즉 산의 모양과 기, 땅의 모양과 기, 물의 흐름과 기 등을 판단하여 이것을 인간의 기륭 화복에 연결시켰다. 그것에 의해서 생활하는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풍수이다. 장풍득수와 함께 명당 보국의 입지로는 배산 임수 되고 전조 후고하여 전착 후간이면 명당 집토로 말하지만 바람이라는 것은 기류를 변동시켜 모든 만물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겨울에 부는 매서운 바람은 땅을 얼게 하고 생물을 움츠리게 하지만 산이 여러 개가 격격이 감싸주어 있는 곳은 바람이 갇혀서 매서운 바람이라도 오히려 온풍으로 바뀌어 온화한 기운을 모아주는 길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치이다. 집터를 가리는 양택풍수에서는 묘지를 고르는 음택풍수와 방향에 대한 표기를 약간 달리한다. 북쪽은 감, 동북쪽은 간, 동쪽은 진, 동남쪽은 손, 남쪽은 이, 서남쪽은 곤, 서쪽은 태, 서북쪽은 곤으로 부르며 각 좌향마다 가족들이 배속돼 있다. 흔히 동사택, 서사택이라 부르는데 대문이 감진손이 방향에 나 있으면 동사택이요 곤곤간태 방향으로 있으면 서사택이라 이른다. 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상기 명당의 조건이 나열된 실제의 지역으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음인, 용은 백두산에서부터 천리를 넘게 온갖 변화를 하면서 행룡해 왔고 양인물 역시 남한강, 북한강이 천리 밖에서부터 흘러나와 양수리에서 합류하여 한강을 이루고 서울을 휘어 감아주니 산수교합 즉 음양교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한양도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 입지이다. 명당의 조건에 웬 백두산과 한강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숨겨졌던 우리 역사 속 황제의 명당 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기의 그림이 명당 지지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뒷산이 북한산이고 한강이 흐르고 왼 경북궁에서 한강 쪽으로 또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산이란 낙양에 있는 산이 낙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조건들이 있었던 실제의 황제의 명당 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진산이 화산인 삼각산으로 이곳의 좌측으로부터 한강인 압록강이 흘러내려가고 좌청룡 우백호인 금강산과 한라산이 좌우를 호위하고 있는 천하 황제들의 명승 제지가 바로 이곳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당 지지의 원형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관중에 중국사 25사의 거의 모든 궁궐들과 황제들의 묘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시황제의 아방궁과 진시황릉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신증동궁 여지스남의 박토.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스남에서 황제의 지지인 박당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함경도 영흥도호부의 국명은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명,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은 박주, 박능, 덕창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 관중의 박터를 한자 박으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경기도 영평의 군명을 동음, 양골, 영흥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평과 함경도 영흥은 영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터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선원전 부동남쪽으로 13리에 흑성리에 있으니 곧 환조의 옛 저택으로 태조가 출생한 땅이다. 하륜이 사명을 받들고 이곳에 이르니 도순문사 광해백이 강중위에 술자리를 벌려놓고 청해 말하기를 본부는 곧 도조 한조가 거주하던 땅이며 태조가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그 명칭이 없으니 또한 하나의 유감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며 하륜이 비로소 영흥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영흥을
용흥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은 용흥, 제안, 성소, 대룡으로 황주의 군명이 용흥으로 황주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박토가 지명인 함경도 영흥의 제영을 인용합니다. 순임금의 옛날 밥 깔고 고기 잡던 그 좌치는 모두 이 용흥강과 정역산 머리에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역사로 조작 이입된 순임금의 무대가 관중의 박토인 영흥이었다고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중 동궁 여지 승남에서 화산을 중학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중산으로 이곳 왕부의 중심 관중이 중국이기도 합니다. 이 화산의 남쪽 화양이 또한 강감찬의 귀주 대첩의 무대인 귀주이기도 합니다. 중국사 25사 왕조의 궁궐과 묘전, 상기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중심이 어떠한 곳이길래 천하 황제의 지지라고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이곳은 인류의 시원지인 마고대성입니다. 제14대 치우천왕님부터 제18대 단웅천왕님까지 계셨던 금성천부의 봉성입니다. 천왕님들과 함께 삼재인 소호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이 계셨던 제경입니다. 단군 왕검이 재정분리의 시원으로 천자인 황제로 처음 등극하신 아사달의 왕검성입니다. 제후 요와 우순이 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도당이기도 합니다. 한나라의 공국자 우가 도읍한 제왕의 성 양성입니다. 상나라의 탕왕이 도읍한 상나라 은나라의 도성이 관중에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도성 호경이 바로 관중입니다. 진나라의 함양과 아방궁이 있었던 도성 봉상이 관중입니다. 한나라의 궁실 장락궁이 있었던 도성이 관중입니다. 신나라 왕망의 궁실이 관중에 있었습니다. 소진을 공국한 사마시의 기반 지역이 관중입니다. 전진의 부견이 있었던 곳이 관중입니다. 북위의 수도 성락이 관중의 공내성입니다. 북주의 궁실이 관중에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궁실 인수궁이 관중에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도성 대흥성이 바로 한성인 공내성입니다. 당나라의 궁실 구성궁이 관중에 있었습니다. 발해의 공국자 대조영이 벌모로 잡혀 있었던 영주가 관중의 무주였습니다. 송나라인 고려의 척이 도성이 있었던 철원이 관중입니다. 명청 조선이 있었던 도성 한성이 바로 관중입니다. 물론 상기에서 빠진 내용들도 있지만 자, 과연 황제의 지지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